네, 반갑습니다. 코인 홍보 첨프로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종목은 리플 코인입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 또는 간편한 문자 상담 링크 통해 들어오시면 리플에 대한 실시간 자료 그리고 매수가, 매도가, 비중에 대해서 모두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모두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고요. 자, 리플이 오늘 고가는 759.9원, 저가는 751원을 나타내면서 벌써 4일 연속 조정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800원 구간에 좀 강력한 저항대로 작용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아래에 지금 이평선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자, 위에 이평선들은 내려가고 있으면서 수렴 구간을 향해 가고 있죠. 이제 곧 골든 크로스가 지금 임박했습니다. 골든 크로스가 임박한다는 것은 이제 강력한 보통 이제 상승 신호로 이제 간주가 되죠. 그래서 자, 이렇게 조정 흐름 속에 조정 흐름이 이제 끝난 후에는 다시 한번 반등 흐름 전개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다만 골든 크로스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자, 하락 이탈이 나타나게 된다면 자, 이전 저점 680원까지도 충분히 열어두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리플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가장 큰 이슈가 바로 자, 소송이죠. 이 소송에 관련해서 지금 이전에도 계속 영상을 좀 찍어 올려드렸는데 이 끝이 지금 보이고 있고 그것은 곧 합의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합의로 이제 원만히 마무리가 될 수 있다라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선 SEC 같은 경우는 지금 변호사들이 대거 퇴직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암호화폐 부서 변호사들이 대거 퇴직 준비. 작년 7월달에 우리 리플과의 약식 판결에서도 연달아 패소를 했고 그리고 중간항소도 기각을 당했고 최근 그레이스케일 거래소와의 소송에서도 연달아 패소를 하면서 이렇게 지금 이 변호사들이 지금 더 이상 자기네들이 할 일이 없다라고 지금 느꼈는지 이렇게 퇴직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바로 이 리플과 코인베이스를 상대하던 이제 SEC 변호사가 돌연 퇴임을 했습니다. 지금 이 리플과 코인베이스와의 소송에서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던 자, 미국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 라단 스튜어트가 SEC 퇴임 소식을 발표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SEC 입지가 갈수록 뭔가 좀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는데 자, 이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죠. 지금 게리 겐슬러조차도 곧 조만간 사퇴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리플 항소심이 만약에 진행이 된다 하면 자, 게리 겐슬러는 SEC에 없을 것이다. 그에 따라서 합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SEC 위원장의 임기는 원래 5년입니다. 그런데 평균적인 실질적인 임기는 3년이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데 자, 리플 재판이 이 항소심이 많이 진행되게 되면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재판 지휘를 계속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소송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위원장 측에서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정치적인 상황도 충분히 좀 고려를 해 보셔야 되는데 자, 겐슬러 같은 경우는 바이든 민주당에서 임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겐슬러는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어떻게 보면 지금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러다 보니 이 투자자들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고 투자자들은 곧 민심이죠. 이 민심이 굉장히 화가 나 있고 이 화가 난 화살은 다시 결국 바이든을 향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바이든 같은 경우는 지금 올 11월에 이제 미국 재선에 도전하죠. 그런 현재 이제 트럼프의 9%포인트나 뒤처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안 좋은 상황 속에서 겐슬러까지 계속해서 거들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측에서는 이 겐슬러와의 연결고리를 어떻게든 끊어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꼬리를 잘라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아니더라도 자, 이번에 공화당에서 집권할 확률이 계속해서 높아져 가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집권하게 된다면 이 SEC 위원장의 자리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겐슬러는 어차피 자, 사퇴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겐슬러가 사퇴가 된다고 하면은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되는 것이고 자, 강력한 훈풍도 우리가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저항들이 SEC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자, 이것은 곧 우리 리플과의 소송도 원만히 합의로 마무리가 되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유추를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여러 가지 저항들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신다 하면 자, 앞으로 우리 리플이 굉장히 강력한 상승력이 이제 남아있구나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제 지금 주봉 차트 큰 흐름을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지금 모두 추세선들이
자, 수렴 구간을 향해 나아가고 있죠. 이 수렴 구간은 에너지가 모이면서 분출을 하게 되는 구간입니다. 분출을 뭐 상방으로도 하방으로도 어떤 방향이든 이제 좀 분출하게 되는데, 자, 이제 곧 방향성을 명확하게 갖게 될 구간이 변곡점이 이제 임박하게 된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이 임박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주셔야 될 일은, 자,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은 평균 단가를 낮추셔야 되고, 기존 홀더분들께서는 비중을 확대해 나가셔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전략적인 기회 구간이기 때문에 절대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되시는 부분인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빠르게 여러분께, 자, 매수가 매도가 비중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카톡방 통해서 여러분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 셀에 따라서 발빠르게 안전하게 매수 매도 진입을 해주시면 되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위 번호로 010-6531-7908 010-6531-7908 숫자 3번 문자 한 통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문자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클릭 한 번으로 문자 상담도 가능한 링크도 마련해 두었으니까 이 부분도 모두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플뿐만이 아니고 물려있는 종목 있으시다면 제가 순차적으로 개인 무료 상담까지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까 모두 간단히 참여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리플 코인이 이번에 지금 판매 계약서가 지금 2월 20일자로 연장이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때 이제 한국 시간으로는 엊그제였습니다. 2월 21일자로 지금 아마 이제 오픈이 됐었을 거고요. 법원의 강제 명령이 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오픈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자, 이 판매 계약서 같은 경우는, 자, 우리 리플뿐만이 아니고 우리 투자자분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어떤 변곡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 판매 계약서 같은 경우는 SEC 측에서, 자, 작년 7월 달에 기관 판매 관련해서 불법으로 판결이 났었죠. 이 관련해서 벌금을 지금 7억 7천만 달러를 우리 리플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자, 기사를 보시면 SEC가 벌금으로 7억 7천만 달러, 약 1조 원가량을 지금 요구를 한 것이죠. 그런데 리플은 당연히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쟁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너무나 천문학적인 자금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벌금을 이제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 리플 측에게 이 판매 계약서를 요청한 것인데, 자, 이 부분은 이제 벌금이 조율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 더 이제 추가를 해야 되죠. 바로 가격 조작입니다. 자, 가격 조작 같은 경우는 이 리플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갖고 계시는 가장 큰 이제 의혹이죠. 지금 SEC가 이제 리플에 대해서 고소를 한 그 쟁점이 바로 가격 조작 이슈 그리고 증권성 이슈, 이 두 가지 내용입니다. 지금 아래 기사를 보시면, 자, 리플에 대해서 이제 작전을 할까요? 갈링하우스가 그래 실행해라는 이런 이제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날짜별로 해서 굉장히 세세하게 디테일한 그런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SEC가 가격 조작 정황에 대해서 지금 묘사를 해놓은 내용이죠. 이것은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우선 SEC는 이 크레스 라센과 갈링하우스가 이 공동 창업자입니다. 자, 이 미등록 리플 매각으로 6억 달러, 약 8천억 정도 되죠. 이 8천억 가량의 이익을 봤다라고 주장을 했고, 자, 이 같은 코인 매각은 갈링하우스가 매우 장기간 리플을 보유할 것이다라고 반복적으로 말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SEC는 이 두 창업자들이 현금을 빼내는 동안 우리 투자자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유도한 것이다 판단을 했고요. 매각 속도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리플 가격을 조작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 7월에 약식 판결에서 지금 리플 SEC가 일부 패소를 함에 따라서 중간 항소를 이제 제기했는데, 이때 증권성 이슈가 아니었고 이 두 창업자들이 리플 불법 판매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이런 쟁점으로 다시 한번 중간 항소를 제기했죠. 그런데 법원에서는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나 정황이 없다라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SEC 측에서도 결국 한 발 뺐죠. 바로 경영진에 대한 소송을 취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기관 판매 관련한 벌금 조율 관련해서 그 구제 측에 대해서만 집중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의사를 밝혔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이 경영진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면서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이 판매 계약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경영진의 가격 조작 이슈가 다시 수면 위로 지금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리플에 대해서 갖고 있는 우리 투자자분들의 의혹
가격 추적 이슈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가 있게 될 것인데,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해소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의혹은 그대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자 리플 측이 정말 가격 추적을 했다라고 한다면 SEC에게 합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SEC가 원하는 충분한 합의금을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가격 추적 이슈가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면 자 우리 리플은 완전히 지금 망가지게 될 겁니다. 엄청난 패닉셀이 나타나게 될 것이죠. 신규로 접근도 지금 못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가격 조작을 한 코인에 대해서 지금 자 신규 매수세를 자 유입을 시킬까요? 절대 이런 일이 자 리플 측에서도 만들지 않을 거고, 그래서 이것은 물밑에서 지금 합의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SEC 측에서도 충분히 합의금을 자기네들이 원하는 지금 합의금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가격 추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함구를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번쯤은 눈을 감아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기대를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SEC가 가격 추적을 이제 알아버렸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리플 측은 더 이상 가격 조작을 앞으로는 할 수가 없게 되죠. 자 그러면 지금 그동안 자 리플 같은 경우 뭐 고래 세력들이 1100만 개를 매집했다, 전체 공급량의 46%를 보유했다라면서 매집 기사가 계속해서 나왔는데, 이렇게 기사가 나오면은 당연히 상승을 해주는 게 너무나 이치에 맞는데 그런 모습이 없었죠. 굉장히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 조작 이슈, 이 의혹이 우리 투자자분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의혹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가격 조작을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된다면, 이제 없게 되기 때문에 이 매집이 일어나게 되면 그대로 상승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판매 계획서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변곡점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자 원만히 합의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정황들 확률이 굉장히 높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렇게 소송이 원만히 마무리가 된다 하면 우리 리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숙제들이 있죠. 자, 아직은 호재가 아니고 숙제입니다. 바로 EDX 마켓 상장, 그리고 IPO 기업 공개죠. 그리고 또 ETF, 자 이런 여러 가지 굵직한 호재들이 하나 둘씩 터져 나가면서 이제 강력한 호재로 변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 현재 차트에서도 이미 지금 제가 주봉 차트를 보여드렸듯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임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 이 변곡점이 지나고 나서 굉장히 강력한 자, 방향성을 갖게 될 것인데, 나중에 물론 추격 매수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변곡점에 출현하기 전에 미리 선점하신 분들과 나중에 올라타신 분들과의 수익은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런 영상 찍어 올려드리면서 미리 꼭 선점을 해줘야 된다. 여러분 여력이 되신 만큼 단 한 개의 코인이라도 계속해서 수량을 모아 나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여러 가지 숙제들 중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이제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EDX 마켓입니다. 이 EDX 마켓 같은 경우는 작년에 6개의 큰 운용사들이 합세해서 만든 거래소인데, 여기에는 총 4가지 코인이 상장이 됐습니다. 그 중에 비트코인 캐시가 상장되면서 250%, 4배에 가까운 상승력을 보여주었었죠. 그런데 이 비트코인 캐시가 현재는 이렇게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4번째 자리가 공석으로 남아있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리플코인이 가장 유력하게 됩니다. 자, 이 리플코인이 이 소송 리스크, 증권성 리스크가 이제 해소가 된다면 가장 먼저 4번째 코인으로 상장이 될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근거로는 EDX 마켓을 만든 거래소 중에서 운용사 중에서 가장 큰 규모가 바로 피델리티입니다. 이 피델리티 운용사의 자산 규모가 약 6천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엄청난 금액이죠. 리플의 시총이 지금 현재 40조니까 앞으로도 150배, 자, 한 번에 150배나 올려버릴 수 있는 굉장히 엄청난 자금이죠. 그만큼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델리티와 우리 리플이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었죠. 자, 과거에 피델리티는 디지털 자산으로서 리플을 추가시키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때 당시 SEC가 리플에 대해서 소송을 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부분이 좀 무산이 됐는데, 이제는 SEC와의 소송도 원만히 마무리가 되게 되면은 합의 기사가 나오는 순간 소송이 종료됐다. 자, 그런 기사가 나오는 당일자로 해서 피델리티가 바로 리플을 4번째 코인으로 상장을 시키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어떤 코인들보다도 피델리티가 우리 리플을 계속해서 눈독을 들여왔었기 때문에 이렇게 상장을 시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비트코인 캐시가 250% 4배에 가까운 상승력을 보여줬는데, 자, 우린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의 절반, 자, 절반만 하더라도 약 100% 정도의 상승률은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바로 IPO죠. IPO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부터 리플이 본격적인 준비를 했습니다. 작년 4월 달에 비공개로 IPO 로드쇼를 열었고요. 이때 월가의 큰 손들이 다수 참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작년 10월 달이었죠. 자, 리플은 주주 커뮤니케이션 담당자 채용 공고까지 냈습니다. 이미 IPO 관련해서 지금 물밑 작업을 이미 마친 상태인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 IPO가 진행되게 된다면, 자, 리플의 가격 분석은 약 35달러입니다. 자, 35달러면 현재 약 46,000원 정도 되죠. 자, 그런데 이것은 장기적인 관점입니다. 우리는 단기적으로 다만 2,500원 이전 고점입니다. 그리고 이전 최애 고점 5,000원까지 충분히 기대를 해주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정도만 상승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지금 현재 가격 기준으로 해서 약 6배에서 7배 정도 됩니다. 굉장히 멋진 일이 곧 도래하게 될 것이다라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격 추적 의혹이 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 부분은 잠깐 배제해 주시고, 이렇게 소송이 하루라도 빨리 끝나야,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숙제들이 하나둘씩 풀리면서 굉장히 강력한 상승력을 우리가 갖고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계속해서 이런 영상을 좀 찍어 올려드리면서 지금 현재 구간 절대 놓치시면 안 되신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리플의 CEO 갈링하우스도 리플 현물 ETF에 대해서는 확실히 출시가 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언급을 해왔었습니다. 자, 다만 출시 시기에 대해서는 장담하기 어렵다라면서 SEC와의 소송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잠시 조심스러운 그런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확실히 출시가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리플의 앞으로 어떤 방향성은 너무나 명확하게 정해져 있고, 다만 이 방향성을 갖기 위해서 소송 리스크가 어떻게라도 하루라도 빨리 끝나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리플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금 여러 가지 좀 일들이 있었죠. 자, 지난 11월 달에도 보시면, 자, 이때였습니다. 이때도 지금 블랙록에서 리플 ETF 관련한 가짜 뉴스가 생성이 됐었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고점에서 저가까지 굉장히 짧은 기간에 20%나 하락하는 그런 흐름이 전개가 됐었습니다. 자, 이 블랙록의 이 기사를 보시면, 자, 이 가짜 뉴스 사태에 대해서 누군가 블랙록을 사칭해서 벌인 짓이다라면서 고발까지 진행을 했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어떤 한 개인이 저지를 수 있는 범죄가 절대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리플 우리 코인 시장에는 굉장히 엄청난 수많은 종목들이 있고, 그리고 수많은 투자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짜 뉴스를 누구라도 퍼뜨릴 수 있다고 한다면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급등도 시킬 수 있고 급락도 시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 개인들이 벌일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죠. 이것은 거대 세력이 지금 리플의 어떤 방향성을 너무나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어떻게든 개미를 털려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지금 어떻게든 떨궈내려는 그런 세력들의 장난질이다라고 우리가 좀 엿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실제로 지금 고래 세력들 같은 경우는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일이든지 꾸며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한 예가 바로 워렌 버핏을 들 수가 있는데, 자,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가상화폐로 계속해서 비판을 해왔었던 사람이죠. 비트코인은 도박이다. 본질적인 가치가 없다. 세상의 모든 비트코인 25달러 단돈 3만원에 준다 해도 안 산다라면서 굉장히 이렇게 비판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가상화폐로 가장 많은 성과를 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워렌 버핏이 이끄는 투자회사가 버크셔 해서웨이인데, 이 회사의 주식 포트폴리오를 분석해 보니까 성과가 가장 좋았던 투자처가 바로 비트코인과 암호자산의 친화적인 브라질의 누뱅크라는 사실이 드러났었던 것입니다. 21년 6월 달에 IPO를 앞두고 있던 누뱅크에 5억 달러를 투자했고, 추가적으로 IPO 때는 2억 5천만 달러를 투자를 했습니다. 약 1조 원 가량을 투자를 하면서 굉장히 엄청난 성과를 봤었던 게 바로 워렌 버핏이죠. 이렇게 앞에서는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개미를 터는 그런 작업을 했던 것이고요. 뒤에서는 돈을 벌기 위해서 굉장히 교활한 그런 여우짓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세력들의 민낯입니다.
자, 우리 가까이 있는 게 바로 세력인 거죠. 그래서 절대 이런 세력들의 장난질에 지금 절대 현혹되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한 최근 들어서 자, 리플의 CEO를 갈링하우스를 사칭 해서 자, 딥페이크 피싱 사기까지 현재 지금 나타나고 있죠. 유튜브 보시면 가끔 이제 갈링하우스가 등장해서 뭐 여러 가지 좀 홍보를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바로 피싱 사기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범죄죠. 범죄까지 저지르면서 리플을 어떻게든 매수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세력들은 어떻게든 가짜뉴스까지 만들어서 개미들을 털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저항들을 우리가 충분히 지금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 해 본다라고 하면 리플의 방향성이 이제 곧 자, 나타나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해줘야 될 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재 자,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좀 그래서 평균 단가 낮추신 작업해 주셔야 되고, 비중 이제 기존 홀더분들께서는 비중을 확대해 나가시면서 이렇게 수익을 극대화를 해 나가실 수 있는 이런 마지막 기회를 절대 놓치시면 안 되신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소설 리스크가 끝나게 되면은 이제 굉장히 멋진 상승력이 나오게 될 것인데, 한 번에 모두 다 급등하는 건 없습니다. 계속해서 상승 조정을 하면서 파동을 그리면서 이제 상승하게 될 것이고요. 중간중간 이제 개인들의 차익 실현 물량, 그리고 세력들의 개미털기, 언론 플레이 작업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단기 고점에서는 비중 살짝 덜어내실 거고요. 그리고 눌림목 구간 출현했을 때 덜어낸 비중을 다시 새로 가지면서 그렇게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계속해서 진행해 가실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매수가, 매도가, 비중, 관리입니다. 이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어떤 대형 호주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 미미한 수익에 그치게 말게 되고, 또 벌었던 수익을 세력들의 개미털기 작업에 털리면서 결국 손절로 마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호재보다도 이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께는 지금 실시간으로 빠르게 카톡방 통해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사인에 따라서 같이 발빠르게 안전하게 매수 매도 진입을 해주시면 되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 번호로 010-6531-7908 010-6531-7908 숫자 3번 문자 한 통 넣으시면 되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문자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 또는 클릭 한 번으로 문자 상담도 가능한 링크도 마련해 두었으니까 이 부분도 모두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가 추후에 좀 더 좋은 소식으로 발빠르게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농부 첨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